60대 혼자 살면 한 달에 얼마 들까? 은퇴 후 리얼 생활비 공개. 서론 은퇴 후 생활비는 과연 얼마나 들까? 은퇴하면 돈 많이 안 들겠지?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출퇴근할 필요 없고 유흥도 줄어들고 옷도 많이 사지 않으니 돈이 덜 들 거라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돈 나갈 곳이 꽤 많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 생활비도 천차만별이겠지만 은퇴 후 혼자 살게 되면 과연 한 달에 얼마가 들까? 먹고 자고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려면 도대체 얼마면 충분할까? 오늘은 은퇴 후 1년 차 60대 1인 가구의 리얼 생활비를 공개하면서 어디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이 글이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은퇴 후 60대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 리얼 공개.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구성될까? 여러 사람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지출 내역을 살펴보자. 1. 기본적인 생활비 월 10만 150만 원 수준. 주거비 월세 또는 유지비 3,050만 원. 집이 있든 없든 주거 관련 비용은 무조건 든다. 자가라면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필요하고 월세라면 최소 30만 원 이상은 나가야 한다. 수도권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50만 원 이상이 기본이다. 식비 3,050만 원. 혼자 살면 의외로 식비가 더 많이 든다. 대량 구매가 어렵고 식재료를 사도 남는 경우가 많아 외식을 하게 된다. 특히 60대 이후는 건강을 고려해 조금 더 좋은 식재료를 사려다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커진다. 공과금 및 통신비 1,020만 원.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핸드폰 요금까지 합치면 월 15만 원 안팎이 나온다. 여름 겨울철에는 냉난 방비로 인해 더 나올 수 있다. 2. 건강관리비 월 3,050만 원 수준.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꽤 크다. 정기검진, 약값,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3,050만 원은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요가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다 보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 3. 교통비 및 생활 여가비 월 2,050만 원 수준. 교통비 버스, 지하철, 기름값 등으로 월 51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 차가 있다면 보험료와 유지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취미 여가비 문화생활, 친구들과 식사, 여행 비용 등으로 최소 1,040만 원은 잡아야 한다. 아무리 아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총합 15만 25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생활비 수준이다. 사례 3가지 은퇴 후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생활비. 사례 1 60대 어씨 마이너스 나는 150만 원으로 산다. 어씨는 은퇴 후 월세 원룸에서 생활하며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쓴다. 관리비 포함 월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대부분 직접 해 먹음. 공과금 및 통신비 15만 원. 건강관리비 30만 원 약값 및 건강검진. 교통비 및 기타 생활비 35만 원. 비결. 작은 원룸에서 생활의 주거비를 절약한다. 직접 요리해서 식비를 줄인다. 병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간다. 결론 꼭 필요한 것만 쓰면 150만 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문화생활이나 여행을 줄여야 한다. 사례 이 60대 B씨 마이너스 나는 한 달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B씨는 은퇴 후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자가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식비 40만 원 외식 포함. 공과금 및 통신비 20만 원. 건강관리비 50만 원 정기검진, 운동비용. 취미 여가비 50만 원 골프, 여행, 친구 모임. 교통비 및 기타 생활비 15만 원. 비결. 주거비가 저렴한 대신 취미생활에 더 투자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건강관리에 적극 투자한다. 결론 문화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하다. 사례 3 60대 CC- 나는 여유롭게 250만 원 이상 쓴다. CC는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살고 있다. 자가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식비 50만 원 외식 및 건강식. 공과금 및 통신비 20만 원. 건강관리비 70만 원 운동,
정기검진, 건강보조제, 취미여가비 60만원 여행, 동호회 활동, 기타 비용 20만원. 비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 소소한 부업을 하면서 여유를 유지한다. 건강과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누린다. 결론 여유롭게 살려면 최소 25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르기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15만 250만원 정도는 필요하며 원하는 삶의 질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절약하며 살면 150만원도 가능하지만 문화생활은 포기해야 한다. 적당히 여유를 누리려면 200만원 이상 필요하다. 활발한 사회생활과 여행을 즐기려면 250만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돈도 달라진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생활비를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보자. 은퇴 후 생활비 더 줄일 수 있을까? 핵심 전략과 과학적 근거. 이제 우리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5만 25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150만원도 부담스러운데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자. 1. 주거비 절감 전략 도심 vs 지방 어디가 더 경제적일까? 논리적 근거. 주거비는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월세를 내면서 혼자 사는 경우 부담이 크다. 반면 지방으로 가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다. 과학적 근거. 부동산 경제학에 따르면 도시와 지방 간 생활비 차이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대도시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주거 비용이 상승하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원룸 월세 평균 50만원 이상. 지방 소도시 원룸 월세 30만원 이하. 자가주택 보유자 관리비 약 2030만원. 해결책. 수도권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방으로 이주를 고려해보자. 자가주택이 있다면 공유 경제를 활용해 일부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다. 이 식비 절감 소식과 건강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논리적 근거. 식비는 무조건 많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영양 섭취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중요한 것은 소식과 균형 잡힌 식사이다. 과학적 근거. 노화와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소식, 칼로리 리스트릭션, CR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로리 섭취를 1030% 줄이면 노화 관련 질병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등의 위험이 낮아진다. 소식의 효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장수 유전자인 시루투인 SIRT1 활성화. 인슐린 민감도 증가, 당뇨 예방. 세포 손상 감소, 암 위험 감소. 해결책. 불필요한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한 끼의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자. 하루 23끼를 소식으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식비도 절감할 수 있다. 3. 건강관리비 절감 운동과 생활습관이 약값을 줄인다. 논리적 근거. 60대 이후 의료비는 필수적이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 과학적 근거. 운동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수명 헬스 스팬 증가와 직결된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위험이 감소한다.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 하체 근력 증가, 낙상 위험 30% 감소. 심혈관 기능 강화, 고혈압 위험 40% 감소. 면역력 증진, 감염병 예방 효과 증가. 해결책. 무료 운동 활용 걷기, 계단 오르기, 맨몸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자. 병원비를 아끼려면 운동이 필수 운동은 최고의 건강보험이다.
건강검진은 필수 조기 발견이 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4. 교통비 절감 차량 유지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논리적 근거. 차량 유지비는 한 달에 3,050만 원씩 나갈 수도 있다. 은퇴 후에는 차가 필수일까? 교통비를 줄이면 생활비를 확 줄일 수 있다. 과학적 근거. 교통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자가용을 보유하는 비용 보험료, 기름값, 유지비는 대중교통보다 35배 이상 크다. 차량 유지 비용 월 평균. 자가용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 3,050만 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1,020만 원. 해결책.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 카쉐어링, 택시, 킥보드를 활용하자. 차량이 필요할 때만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결론 은퇴 후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주거비를 줄이려면 지방 이주 공유 경제 활용. 식비를 줄이려면 소식과 건강식 실천. 건강관리비를 줄이려면 운동을 생활화하여 병원비 절감. 교통비를 줄이려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활용.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생활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우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이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학 교수 30년, 은퇴 1년 만에 폐지 줍는다. 60대의 처절한 삶. 솔직히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좀 무겁지 않으세요? 한평생 학문에 매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적 존경도 받았을 법한 대학 교수가 은퇴한 지 불과 1년 만에 길에서 폐지를 줍게 되었다니 처음에는 설마?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변을 살펴보면 은퇴 후에 제대로 된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은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은퇴하면 막연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받게 되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겠지라는 생각 정도. 그런데 요즘은 그 당연한 노후가 하나도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직업을 바꾸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혹은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간병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은퇴 후 인생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은퇴 생활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대학 교수 30년조차도 불과 1년 만에 폐지 수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볼까 해요. 물론 모든 교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다만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은퇴 준비가 없으면 혹은 준비를 해뒀다고 착각한 채 시간이 흘러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해질 수 있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질까? 대학에서 30년 동안 재직했다면 보통은 연금이나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들 생각하죠. 적어도 길에서 폐지를 주울 만큼 힘들진 않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예컨대 갑작스러운 병원비 지출이나 가족의 돌발 상황으로 목돈이 크게 나갔다면 남아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해주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은 나중에 다시 채우면 되겠지 하다가 금방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연금은 또 어떤가요? 꽤 오랫동안 재직했더라도 퇴직 후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질 때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직업이었어도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면 손쓸 도리가 없죠. 바로 이런 상황들이 그나마 버틸 힘을 박탈해버리니까요. 2.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후 위기. 그래도 저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3가지 유형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공감도 가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2-1. 자녀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부은 김 교수님 가명 62세. 김 교수님은 대학에서 30년 동안 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강의 평가도 좋았고
해외 학회 발표도 자주 하셨던 분이라 많은 제자들이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죠. 은퇴할 무렵 주변에선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라고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비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 자금을 전부 자기 퇴직금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직전에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한꺼번에 큰 돈이 들었죠. 교수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적어 은퇴 후 세금 보험료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했지만 나이와 몸 상태 때문에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더는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결국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폐지수거 일까지 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수님 같은 분도 이렇게 되나 싶어서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정작 김 교수님 본인은 이게 다 준비 부족인 내 탓이라며 고개를 떨구셨다고 합니다. E-2 노후 자금을 투자하다가 날려버린 최 교수님 가명 60세. 최 교수님은 이공계 분야에서 꽤 유명한 연구 실적을 남긴 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직전에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투자에 올인하다가 크게 손해를 봤죠. 금융기관의 추천이라고 해서 믿고 들어간 펀드가 폭락했거든요. 이제 내 나이에 재기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 마음이 더 초조해집니다. 그렇다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연구소나 회사에 가서 재취업하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이렇게 폭망한 투자 손실은 은퇴 후 몇 년간 계획했던 생활비까지 앗아가 버립니다. 아끼고 아껴도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해지면 결국 빚에 시달리거나 당장 현금이 급해 폐지 줍기 택배 상하차 운전 대리 같은 육체 노동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교수님은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만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재정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게다가 60대에 접어들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나 정신력도 떨어져서 재취업을 위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E-3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박 교수님 가명 65세.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의 사례는 경제적인 문제에다가 가족 관계까지 얽혀 더 복잡합니다. 박 교수님은 예체능 분야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키워온 분이었는데 은퇴 후 가족 간 불화가 극심해졌습니다. 자녀가 취직을 못해서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고 배우자와는 경제관념이 달라서 늘 다퉜다고 해요. 결국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대출받고 거기에 퇴직금으로 뒷받침하면서 자녀와 배우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박 교수님 본인의 노후 대비는 점점 부실해졌고 사이도 틀어져서 가족과 연락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죠. 외로움과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찾아오니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버린 겁니다. 지금은 간간히 일용직이라도 구해서 생활비를 버티는데 몸 상태가 따라주지 않아 자주 쉬어야 하고 벌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해요. 3.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교훈.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섭잖아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지출, 불안정한 수입, 가족 인간관계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져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인 재정 점검.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세금이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먼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각종 지출 항목 자녀, 교육비, 생활비, 병원비, 대출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노후가 얼마나 돈과 직결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분산 투자 혹은 안전 자산. 은퇴 직전에 한 방 크게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리한 투자,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전 재산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내 재산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 놓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은퇴 후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족입니다. 자녀가 취업을 못하거나 배우자와 소비 습관이 다르거나 정말 많죠? 그래도 일단 대화로 풀어보는 게 최선입니다. 우선순위를 합의하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어느 선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찾기. 은퇴 후에도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교수 시절의 명성에 매달리는 것보다 몸은 조금 힘들어도 꾸준한 수입이 생기는 일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을 활용한다든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같은 새로운 채널을 모색해 본다든지 내 몸 상태가 허락하는 한 어떤 일이든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하죠. 4. 마무리하며. 대학 교수 30년, 은퇴 1년 만에 폐지 줍는다는 문장은 우리에게 절대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상기시킵니다. 지금 자리에서 보면 남의 일 같아 보여도 사실은 바로 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명성과는 별개로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은퇴 후에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 누구든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서운 얘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산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아낄 건 아끼면서도 꼭 필요한 지출은 현명하게 해야죠. 또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 미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각종 지원 제도나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고 건강부터 챙기면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펼치던 교수님이 거리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끄는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내 삶에 대입해보며 준비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노후를 지키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부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더 안정적이고 조금은 덜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아온 재산과 노후를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주변에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50대와 60대,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된 삶을 꿈꿀 나이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는 단순히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곧 우리 삶에 닥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치솟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앞으로 닥칠 위기 속에서도 생존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경제 대공황이 온다. 생존하려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다가오는 경제 위기,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50대, 60대라면 아마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준비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 자산 분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산 분산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위험한 건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겁니다. 많은 분이 부동산에 전 재산을 올인하거나 주식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한 기업 임원의 실패와 교훈. 50대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김 씨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는 상가 임대 수익이 꾸준하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 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며 상가 공실률이 급등했습니다. 매달 고정 비용만 늘어나고 수익은 끊겼죠. 김 씨는 결국 건물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후회합니다. 그때 부동산 말고도 채권이나 ETF 같은 분산 투자를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실천 팁: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달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세요. 연금 저축 펀드나 IRP를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2. 절약과 현금 확보. 위기의 순간 현금이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절약과 현금 확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유용한 자산은 바로 현금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예비비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절약으로 위기를 넘긴 주부 박 씨. 박 씨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의 퇴직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생활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평소 즐기던 외식을 줄이고 아파트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였으며 중고 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비상금을 마련했고 갑작스럽게 수리비와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소소하게 줄인 비용이 모여 위기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실천 팁: 생활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세요. 자동차, 가전제품 등 큰 소비는 가능하면 미루세요. 3. 새로운 수입원 확보. 은퇴 후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수입원 확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유튜브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 씨. 퇴직 후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이 씨는 취미로 하던 요리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면서 소소한 광고 수익이 생겼고 요리 강좌까지 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꼭 대단한 기술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실천 팁: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활용해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보세요. 강의, 소규모 사업, 프리랜서 일처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시작하세요. 최신 기술의 유튜브, 블로그도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행동이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자산 분산, 현금 확보, 새로운 수입원 마련은 한순간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다가올 경제 위기, 전문가가 말하는 생존의 조건. 50대, 60대 여러분, 경제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십니까? 요즘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금융위기 등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더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안을 현실로 직시하고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경제 위기의 시기를 안정적으로 지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산 관리, 현금 흐름 확보,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법까지 실천 가능한 전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경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라. 먼저 경제 위기가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위기는 돈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은 쉽게 가치를 잃고 현금의 중요성이 극대화됩니다. 동시에 수입원이 줄어들고 고정 비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전문가의 팁. 금융시장의 흐름.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돈이 점점 더 귀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묶어두기보다 유동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 분산.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지 마세요. 주식, 부동산, 현금, 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2. 현금의 힘.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 경제 위기에서 현금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어떤 자산보다도 현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기회도 살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사례. 한 50대 부부는 퇴직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유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경제 위기 당시 아파트 값이 급락했을 때 이 부부는 준비해둔 현금으로 저렴한 매물을 매입했고 3년 후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기회는커녕 기존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비상자금 확보.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고정비 절감. 보험, 구독 서비스, 전기세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점검하고 줄이세요. 소비습관 점검. 당장의 편리함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세요. 3.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많은 은퇴자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입원의 단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사례. 60대에 은퇴한 이모 씨는 평소 취미였던 사진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가족사진 촬영을 맡으며 소소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노후가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실천 방법.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 요리, 사진, 글쓰기, 원예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세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세요.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 습득. 요즘 시대에는 60대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4. 위기 속 기회. 경제 위기를 재해석하라. 경제 위기는 한편으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인지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 기회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의 관점. 경제 위기를 극복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과 실행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소규모 농업에 투자해 자급자족하며 생활비를 줄이고 남은 수확물을 판매하며 추가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커피 관련 자격증을 따서 소규모 카페를 창업해 새로운 활로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많은 분이 위기가 닥쳤을 때야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산 분산, 현금 확보, 새로운 수입원 마련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경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이 말 은퇴 직전에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십니다. 마치 주문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처음엔 참 그럴듯합니다. 퇴직금도 좀 있고 연금도 나올 테고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니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죠.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취미생활 좀 덜 하면 월 32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막상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월 320만 원으로 살아보려다 좌절을 겪은 세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왜 이 금액이 심리적 착각에 불과한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그나마 후회 없는 은퇴를 보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읽다 보면 지금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사례 1. 처음 1년은 여유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병원비가. 60세에 은퇴한 김정호 씨 부부는 오랜 직장 생활 덕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월 32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하고 집도 작게 지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충분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셨대요. 하지만 은퇴 1년 차 아내가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입원비 이후 1년간 항암 치료와 보조식이니 건강기능식품까지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2천만 원 넘게 지출됐고 예비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 보게 됐고 스트레스로 김 씨 본인까지 혈압이 오르며 의료비 지출이 2배로 불어났죠. 한 달에 320은 그냥 생활비고 변수가 생기면 그건 게임 끝이에요. 김 씨의 말입니다. 사례 2. 아내는 자꾸 답답하다고 했고 결국 떠났습니다. 정년퇴직 후 도시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던 박진수 씨 63는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집에서 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아내의 명품 취향도 버리게 만들며 우리는 이제 은퇴했으니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답답해.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고 박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320만 원이면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기엔 너무 부족해요. 돈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돈이 불러온 감정의 균열은 분명했습니다. 사례 3. 장모님 모셔오고 나서 생활비가 확 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연금 외 수입이 없던 이호철 씨 65는 은퇴 후 월 320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부부 둘이 살 땐 어떻게든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너무 외로워하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장모님이 오시면서부터 식비, 공과금, 간병비, 병원비가 순식간에 올라갔고 아내가 늘 장모님을 돌보느라 지치고 이 씨는 불만이 쌓여만 갔죠. 결국 이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320만 원이면 계획된 것만 가능합니다. 인생엔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자녀, 건강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월 생활비 계산, 최소가 아닌 변수 포함 최대치로 잡자.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할 때 최소한으로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돌봄, 집 수리 물가 상승. 모든 건 최소가 아닌 최대를 기준으로 잡아야 버팁니다. 월 320만 원이면 여유 있는 노후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절대 빈곤은 피할 수 있어도 정서적 풍요와 변수 대처 능력은 부족합니다. 2. 은퇴 전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확보하라. 이제 연금만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작은 온라인 수입, 임대 수익, 취미 기반의 재능 판매라도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거래로 한 달에 1,020만 원. 퇴직 후 소일거리로 하루 3시간 일해서 40만 원. 작은 전셋방 하나 임대에 50만 원 수입. 이런 수입 구조가 있으면 월 322월 400처럼 느껴집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3. 은퇴 후의 삶의 질을 부부가 함께 설계하라. 혼자만 절약, 검소. 외쳐봤자 소용없습니다. 배우자가 답답함을 느끼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은퇴 전에 함께 대화하며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행복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줄여도 괜찮은지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명품 안 써도 되지만 여행은 가끔 가고 싶어. 난 집밥이 좋지만 당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하고 싶겠지? 이런 식의 대화가 은퇴 후 갈등을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괜찮다는 말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가 그렇습니다.
한 달에 320만 원? 글쎄요, 처음엔 괜찮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 안엔 아플 자유도, 여유도,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입 구조를 다시 짜고, 지출을 다시 계산하고, 인생의 변수까지 감안한 리얼한 은퇴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세요. 괜찮은 줄 알았다가 무너지는 인생, 우리에겐 너무 아프잖아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 3년 만에 무너진 착각. 당신의 은퇴 설계는 안전합니까?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이 60만 원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월 3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계획된 생활에만 적용될 뿐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견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실제 은퇴자 3인의 사례를 통해 월 320만 원의 삶이 가진 한계와 위험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은퇴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무너진 노후 재정. 정년퇴직 후 경남 창원으로 귀촌한 김정호 씨 62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약 32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던 중 아내의 대장암 판정으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진단 초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할 것이라 여겼지만 비급여 항목, 장기치료, 건강보조제 구입 등으로 인해 총 2천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고 예비비를 빠르게 소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설계 시 의료비 지출을 과소평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진료비는 평균 530만 원 이상이며 만성질환자 또는 가족 간병 상황이 생길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사례 2. 경제적 여유 부족이 부부 갈등을 유발한 경우. 서울 외곽 아파트에 거주하던 박진수 씨 부부는 퇴직 후 월 320만 원의 연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절제하고 외식과 여가 활동을 제한하며 생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점차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감정의 거리가 벌어져 별거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할 경우 동반자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도 재정적 설계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OECD의 웰-빙 리포트에서도 노후 삶의 질은 소득보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유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제적 제약이 반복되면 배우자의 감정 소진과 관계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모 부양이 가세하며 발생한 추가 부담. 이호철 씨 부부는 은퇴 후 월 320만 원으로 적정한 소비를 이어가던 중 장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공과금, 식비, 간병비, 병원비 등에서 매월 7만 100만 원가량 지출이 추가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삶은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은 고령자 부양 부담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필수 전략. 1. 은퇴 생활비 산정 시 변수 포함 최대 지출 기준으로 계획하라. 은퇴 후 생활비를 논할 때 많은 분들이 최소 생활 기준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수, 즉 질병, 가족 돌봄, 자녀 지원, 주거 유지비,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평균치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건강 관련 예비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권장 전략. 예상 가능한 기본 생활비 연간 변수 비용의 병원비, 수리비, 행사비 등을 포함해 계산. 예비비 1,2천만 원 별도 확보 권장. 2.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은 유지돼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은 가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작게나마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산 수익 임대, 이자, 배당뿐만 아니라 재능을 활용한 소득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수익원 예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중고 판매, 콘텐츠 제작, 정기 소일거리 동네 배달, 시간제 강의, 원예 아르바이트 등. 공유 경제 참여, 방 임대, 농산물 직거래 등. 3. 부부가 함께 은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감정적 동기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목표를 논의하고 각각의 필수 행복 지출 항목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 예시. 매달 1번은 외식하거나 여행을 가는 게 좋겠어. 건강 관련 지출은 줄이지 말자.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클래스 비용을 꼭 반영하자. 마무리 조언. 괜찮다는 말은 안심을 위한 자기 암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철저히 준비된 만큼만 지속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320만 원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불안정한 변수들이 결합되면 순식간에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제는 최소 생활비를 논하는 시대가 아니라 위기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은퇴 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 계획의 변수와 소득 구조, 그리고 심리적 안정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